지역의 이슈를 토크로 풀어가는 시간 이슈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흔히 교육을 백년지 대계라고들 하는데요. 그만큼 먼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촘촘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취임 2주년을 맞은 전북특별자치도 서거석 교육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생 중심의 미래 교육을 구현해 가기 위한 방법과 정책들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교육감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교육감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 전북방송에 방문해 주셨는데요. 교육감님과 함께 다양한 전북 교육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022년 7월 1일에 임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기 절반이 지났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소회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만족스러운 성과가 있으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네요. 지난 2년간 우리 전북교육청 소속의 모든 교직원들이 그간 침체됐던 전북교육, 또 무너진 전북교육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그야말로 밤을 낮삼아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 결과로 지난해 교육부에서 종합평가를 했는데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이 됐고요. 축하드립니다. 또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쓴 교육청 해가지고 유일하게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 2년간은 우리 전북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정책을 폈습니다만 중요한 것을 몇 가지만 든다면 우선 학력 신장, 네. 그리고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과 조화, 또 미래 교육, 그리고 네. 수업 혁신 이런 측면에서 열심히 노력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학력 한다면 역시 기초 학력이 중요하고 우리 전북이 네. 기초 학력을 비롯한 학력 전반이 전국적으로 최하위권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 1차적으로 기초학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을 또 지난 1년간 열심히 편 결과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남은 2년간은 이제 기초학력을 뛰어넘어서 네. 학력 전반에 대해서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전북 교육을 이제 변화시키겠다라는 이 목표로 정말 다양한 노력들을 해오셨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교육 현장에서 만나신 교육 가족들의 의견들도 좀 궁금합니다. 기억에 남는 여러 의견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네, 제가 우리 전북의 14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이제 공감 토크도 하고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 또 비공식적인 자리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뵀던 수많은 도민들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의 공통적인 주문이 있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초등학교 아이들 너무 놀리지 말고 제발 좀 평가 좀 해달라. 네. 애들이 평가를 안 하니까 공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것 같다. 이런 거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고등학교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아이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고 또 대학을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입시에 관련된 정보도 좀 제공해주고 네. 또 설명회도 많이 열어주고 또 개인별로 맞춤형으로 해서 컨설팅을 좀 해달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초등 그리고 중고등 이렇게 나뉘어서 굉장히 또 다양한 방향으로 교육열들이 있으시군요. 네. 네, 이런 의견들 함께 또 취합하셔서 정책을 세우시고 계실 텐데 교육감님은 취임 초부터 기초학력 신장을 굉장히 강조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의 기초학력 신장 그동안 이제 성과도 있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했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네, 아주 오래간만에 작년 3월에 도대체 우리 전북에 있는 아이들의 기초학력이 어느 수준인가 해가지고 평가를 했어요. 네. 초2에서 고1까지 했는데 예상했던 대로 매우 참담한 결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불문하고
3%에서 20%에 달하는 아이들이 기초학력 미달로 나타났어요. 아, 미도달 학생이 네. 꽤 많군요. 그런데 어떤 직업계고 같은 경우는 무려 50% 이상이 또 기초학력 미달로 나타났는데, 문제는 이 기초학력이라고, 여기서 기초학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매우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비유를 한다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가 구구단을 제대로 못 외울 정도가 미달이거든요. 아, 외우면 미달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네. 이건 너무 심각했어요. 그래서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이제 우리가 비상한 각오로 기초학력을 끌어올리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많은 선생님들이 땀을 흘리셨는데, 예를 들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교실에 선생님을 2분을 배정을 해서 한 분은 더딘 아이들을 특별히 지도한다든가, 네. 또 좀 더딘 아이들을 방과 후에 특별히 보충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든가, 네. 이렇게 해서 12월에 다시 얼마나 향상이 됐나 해가지고 진단평가를 또 해보니까 놀라운 성과가 있었어요. 네. 초등학생은 거의 미달 학생의 3분의 2가 아, 벗어났고, 중학교는 37%가 벗어났고, 네. 그리고 고등학교는 31%가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3분의 2, 중고는 3분의 1 이상 또는 3분의 1 조금 못 미치는 정도 네. 벗어났기 때문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그래서 자신감을 얻고, 이제 기초학력에 관한 한 지금처럼 아이들을 지도하면 충분히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 모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적인 관계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한 단계 한 단계가 참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이 총괄평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네. 전국 시도교육청 중 처음으로 올해 이제 초등 총괄평가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괄평가의 중요성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겠지만 한 번 더 총괄평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짚어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그 평가라고 하는 것은 학력 평가는 우리가 주기적으로 건강 검진하는 것과 같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제 초등학교 때 그 학년의 도대체 이 학력이 어느 정도인가 진단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네. 근데 그동안에는 이 진단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완전 깜깜이가 돼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사교육에 의존해가지고 학원에 가서 평가받는 거죠. 네. 그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공교육에서, 학교 교육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사교육 의존도를 더 높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그 평가 없는 학력 신장은 없다. 네.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등수를 매기는 걸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총괄평가는 등수를 매기지 않습니다. 등급만 한 4등급 정도 이렇게 매겨서, 또 그것을 전체를 모든 사람이 보는 데다가 벽에 붙인다든가 전체적으로 알려준다든가 하지 않고, 그 아이와 부모님에게만 살짝 알려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너무 또 큰 소리로 알려주면 다른 사람이 알으니까 살짝 알려주면 네.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죠. 줄 세우기 또 낙인 아무 문제가 없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학교 교육이 충실해지면 사교육 의존도는 역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학원도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면 학원을 다닐 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학원 못 다니는 학생들이 많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초등학교 졸업할 무렵 갑자기 가세가 기울어져 가지고 나중에 이제 결국 중학교를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너무 어렵다 보니까
학원 옆을 수없이 지나다니면서 저기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단 한 과목도 수강을 한 적이 없어요. 이제 여유가 없어서. 네. 예, 그런데 지금도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면적에 있는 애들은 학원이 없어서 또 못 다녀요.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제대로 이제 학교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선생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총괄평가를 안 한 것은. 네. 그럼 뭐냐? 잘못된 정책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총괄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제안을 했어요. 네. 하면은 뭐 징계 뭐 이런 식으로 할 것처럼 했었고, 그런 결국은 그런 잘못된 정책을 위반한 사람, 그것을 실행한 사람들이 이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사실은 이 기초학력 문제는 인권의 문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기초학 과정을 제대로 충실하게 익힘으로써 그 아이가 앞으로 열어갈 세상 네. 굉장히 넓거든요. 진로도 그만큼 넓고. 그런데 기초학력이 그 부실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그 열어갈 수 있는 진로, 기회를 잃어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아주 중대한 인권 침해다. 그동안의 인권 침해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만큼 이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또 기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이 총괄평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수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변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수업을 바꿔야 될 이유는 뭐냐? 왜 바꿔야 되냐? 결국 교육을 개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이 수업 혁신이거든요. 수업을 네. 바꾸는 거.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만 들어가면 학교를 불문하고 작게는 3분의 1에서 네. 많게는 반절에 가까운 아이들이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수업을 바꿔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선생님의 역할이죠. 네. 가르치는 역할이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내 수업을 내가 좀 이제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겠다. 질적 수준을 더 높여야 되겠다라고 의지를 갖는 게 가장 중요하죠. 네. 지금 많은 선생님들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제 이런 선생님들에게 그럼 어떻게 지원을 할 거냐. 그래서 선생님들끼리 한데 모여서 그래도 수업을 어떻게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것인가 연구하실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드리고, 네. 또 그 수업을 공개하고, 자기 수업을, 네네. 자신의 수업을 공개하고 또 다른 선생님들과 나누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그 수업 내용, 가르치는 내용을 서로 공유하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지원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즈음해서 이제 AI를 비롯한 디지털 신기술을 수업에 잘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교실 환경을 바꿔 드리는 거. 네. 이것이 또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착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스마트 기기를 한 사람당 한 대씩 지급을 네. 하고, 또 스마트 칠판을 또 설치도 하고, 또 선생님들이 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회도 많이 마련을 해드리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AI에 기반한 미래 교실의 이야기들을 좀 들어볼 수 있었는데, 당장 내년부터 교과서가 또 디지털로 전환되기도 하고 AI나 챗GPT를 활용한 수업도 진행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아날로그 시대에는 우리 전북 교육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뒤처졌지만 적어도 이제 디지털 시대만큼은 다른 지역보다 더 앞서가고
선도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 하에서 이제 교실 환경을 디지털 스마트 환경으로 바꾸는 거죠. 네. 그러려면 3박자가 맞아야 돼요. 첫 번째는 아이들에게 1인당 한 대씩 스마트 기기를 지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스마트 칠판 네. 설치하고, 또 교사가 연수를 받아야 되는데, 우선 스마트 기기 보급 관련해서는 현재 작년과 금년 말까지 걸쳐가지고 일단 초3에서 고3까지 1인당 한 대씩 노트북 또는 태블릿 PC를 한 대씩 아이들에게 지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이유는 내년 3월부터 이제 아날로그 식의 종이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고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는 과목이 3과목 처음 나타나요. 네.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려면 이건 필수적이다. 그 다음에 스마트 칠판도 역시 이제 내년 말까지는, 금년 말까지는 네. 이제 완벽하게 다 갖출 예정이고요. 우리 선생님이 지금 초, 중, 고 다 합치면 한 18,000명 조금 넘습니다만은 네. 작년부터 연수를 시작해서 연 인원으로 해가지고 금년 말까지 해서 한 3만 명 정도 이제 선생님 연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한 분당 대개 한 2번 정도 연수를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AI를 기반으로 한 미래 교실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디지털 기기의 구축부터 우리 선생님들의 업무 능력 향상까지 정말 다양하게 미래교실 구축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선생님들 굉장히 바쁘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인지 지난 5월에는 교사 업무 경감 대책을 발표하기도 하셨는데요. 이런 대책을 내놓으신 취지와 내용이 궁금합니다. 네. 교사의 가장 주된 업무, 핵심 업무라고 한다면 역시 수업, 생활지도, 네. 상담 이렇게 3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역시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수업이겠죠. 그런데 제가 취임하기 이전에도 사실은 선생님들께서 잡다한 행정 사무가 있어가지고 네. 사실 수업에만 전념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다가 제가 취임한 이후에 이제 지난 시기에 다른 지역에서는 다 아이들을 위해서 당연히 하고 있었던 그러한 정책을 안 한 것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취임해서 다시 또 새롭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해야 될 그런 정책, 거기에 따른 업무들이 늘어나게 됐어요. 예를 들면 전에는 학력 신경 별로 안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력 신장에 관련된 정책이라든가 특히 기초학력 관련 정책, 기초학력 진단 검사도 안 했던 거 새로 하니까 새로운 업무가 늘어나겠죠. 네. 또 지금 이제 그 미래 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거. 애들한테 스마트 기기를 나눠주면 관리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네요. 이런 또 업무가 늘어나게 되고, 에듀페이를 나눠준다든가, 학생 해외 연수를 보내는 거 다 이게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측면은 있지만 어쨌든 선생님들에게는 매우 죄송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의 업무를 어떻게 줄여드릴 것인가, 선생님들이 하시고 계신 그런 업무들을 행정 업무를 걷어가서 어떻게 우리 교육청에서 대행을 해줄 것인가, 대책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 한두 가지만 얘기한다면 네. 이제 교무 학사 관련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는데 이런 업무를 지원하는 선생님을 원래 모든 학교에 그 정원이 있습니다만 TO가 있잖아요. 네. 정원 외로 해가지고 배정을 해서 그분은 수업은 한 10시간 정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이제 그런 잡다한 행정 업무를
도맡아서 대행하는 걸로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행정직원보다는 우리 교사들이 이 학사에 관련된 것들, 교무에 관련된 것들은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과정에 디지털 기기를 나눠준다든가 또 여러 가지 관련된 사무들이 많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걷어가지고 선생님들이 그런 수고를 하지 않도록 테크 센터라든가 테크 매니저 그리고 AS 콜센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전담하고 아. 선생님들은 이제 면제를 시켜드리는 이런 방안을 지금 또 현재 강구해 놓고 있고, 네네. 세 번째로는 우리 14개 교육지원청에 14개 시군에 있습니다만 학교 업무 지원 센터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유명무실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대대적으로 인원도 한 2배 반 정도 확충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래서 거기서 또 많은 행정 업무를 선생님이 하시던 것을 걷어다가 대행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공문서가 너무 많이 지금 보내지고 있기 때문에 공문서 총량제를 시행해서 한 10% 정도 지금 줄일 계획입니다. 네. 다각도로 전담 교사나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여러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서 교사들을 위한 안정적인 수업 환경 조성을 위한 이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교육인권조례도 제정하고 다양한 정책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도 조금 더 이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권위주의 시대에 학생 인권이 완전히 무시됐던 그런 오랜 기간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10여 년 전에 이제 거기에 대한 반성을 하면서 학생 인권이 중요하다. 네. 해가지고 학생 인권을 섬기기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학생 인권을 이제 섬기다 보니까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교권과 학생 인권을 동시에 존중을 해서 함께 가도록 균형을 맞추도록 했어야 되는데 학생 인권이 그동안 너무 무시됐다 해가지고 그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교권이 상대적으로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것이 여러 가지 부작용과 폐해로 나타났어요. 악성 민원도 많이 생기게 되고 또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계속 대들고 방해하는 애들도 생기게 되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전혀 통제할 수가 없어요. 학생 지도가 불가능해요. 네, 이런 상태가 돼가지고 작년 기준으로 해서 그 9년 동안 전국에서 약 100명의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네. 바로 그 악성 민원들, 아이들한테 시달림 이런 것 때문에. 말하자면 이제 골물대로 골맞던 것이 작년에 터져버린 것이죠. 네. 그 서울에 있는 어떤 초등학교 교사가 참 안타깝고 참 서글픕니다만 자신이 가르치던 그 반 교실에서 그렇죠.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사들의 공분이 하늘을 찔렀고 그것이 이제 표출됨에 따라 국민적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됐어. 이대로는 안 되겠다. 네. 학생인권과 교권은 같이 가야지 학생인권만 앞장서 가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그 장치를 마련했거든요. 네. 법도 개정을 하고 네네. 또 여러 가지 종합 대책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발 맞추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실 저는 공약을 세울 단계부터 교권과 학생인권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외롭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당선이 된 뒤에 취임하자마자 바로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작업을 했고, 그래서 우리 전북에 학생인권 조례만 있던 것을 이 인권은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교직원의 인권도 중요하다 해가지고
교육인권 조례를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학생인권센터만 있어가지고 학생인권만 존중하던 것을 그것을 교육인권센터로 확대 개편을 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학생인권부, 교직원의 인권부 이렇게 둘 놓고 또 교권보호관과 교권 전담 변호사를 채용을 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또 교권 침해 행위가 발생이 됐을 때 행정적인 긴급 지원과 법률적인 지원을 즉각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췄습니다. 그래서 지난 기간 동안 짧은 기간입니다만 그 상담과 또 법률 지원, 뭐 치료 이런 까지 합쳐서 거의 한 400건, 네. 400건을 지원을 해서 지금 선생님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작년 8월에 또 교육청 차원에서 이 교권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는데 네. 그 모든 학교의 민원은 학교장이 책임을 진다. 담임 교사가 아니고 네, 네. 담당 교사가 아니고 학교장 책임으로 간다. 그리고 또 교권 침해가 있을 때는 행정적으로 긴급 지원을 하고 법률적으로도 지원한다. 또 그 전화번호도 원래 개인 번호가 있지만 이제 공적으로 안심번호를 하나 드린다. 네. 그리고 또 상담실도 이제 녹화가 가능하도록 여차하면 녹화할 수 있도록 네. 태세를 현재 갖추고 있습니다. 네,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탄탄하게 마련하고 계시는데요. 결국 교권이 흔들리면 학생들의 학습권도 흔들리게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학생과 학부모들께 많은 호응을 받은 그런 정책 중에 학생 해외 연수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운영 성과도 궁금하고 계획도 궁금합니다. 네, 그 사실 이제 조금 전에 교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네. 사실은 그 교권이 무너지게 되면 이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교권이 무너지면 결국 학교는 학교의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우리 전북교육청의 슬로건이 학생 중심 미래의 교육이거든요. 네. 이때의 학생 중심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탄탄한 교권이 전제되는 토대 위에서의 학생 중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교권이 무너지면 결국 수업도 무너지고 학생 지도도 무너지고 또 학력 신장도 무너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슬로건이 학생 중심인데 지금 학생들이 넓은 세상을 가능한 한 어린 나이에 가서 봄으로써 글로벌 마인드를 키워주기 위해서 이제 해외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 현재 금년에 전부 20개국 약 3,000명 아이들이 이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그 어린 나이에 이제 요즘에는 뭐 유튜브라든가 TV 이런 걸 통해서 해외 소식을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보다는. 그러지만 직접 그냥 화면으로 봤던 것을 땅을 밟고 또 자기가 직접 만져보기도 하고 또 눈으로 직접 체험하는 것은 그건 뭐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녀온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이제 소감을 씁니다만, 제가 이제 외국어를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스스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지금 우리 전북에 있는 아이들은 해외 경험 비율이 초, 중, 고 아이들 전국에서 가장 낮다라고 해도 그렇군요. 지나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무주에서 공감 토크 시간을 가졌는데 불과 며칠 전입니다. 거기에서 한 부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주인데 이 아이가 지원을 했는데 해외 연수 지원을 했는데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잠을 안 자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선정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달밤에 잠을 안 자고 춤을 추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네. 사실은.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0 넘어가지고 처음으로 해외를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 매우 다양합니다. 네. 첫 번째는 학기 중에 외국에 있는 학교와 공동 수업을 해요. 화상으로. 오. 공동 수업을 하고 방학 때 그 학교를 방문하면서 서로 교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과학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네. 미국의 나사를 비롯해서 오. 우주센터죠. 거기를 비롯해서 아주 세계적인 연구소를 찾아가서 그 학자들과 또 대화를 나누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다문화 아이들의 어머니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공부를 하고 그 나라를 또 찾아보는 그래서 어머니 나라의 자긍심을 되찾는 그런 네.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장애 학생들만 따로 그 부모님 중에 한 분과 함께 팀을 이뤄가지고 같이 해외로 또 연수를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도 되고 시행하고 있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는 역사 문화 탐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와 역사적으로 관계가 있는 나라들 있죠. 그 나라의 역사 바로 알기 이런 것을 충분히 사전에 공부를 하고 다녀오는 건데 다행스러운 것은 작년에 거의 2,500명 가까운 많은 학생들이 해외에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아. 발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아이들의 만족도, 학부모의 만족도가 무려 96%에 달합니다. 정말 아이들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다라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성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주요 정책 중 하나가 IB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인지 왜 필요한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IB라고 하는 것은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라고 하는 국제 공인 교육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이것은 원래 스위스 제네바에서 외교관들이 많은 곳에서 처음 창안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네. 외교관들의 자녀들, 각기 많은 나라에서 왔겠죠. 네. 다 배경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통일적으로 해서 정말 멋진 프로그램을 만들까 해가지고 이루어진 것인데 지금 전 세계에서 160개국 약 6,000개 학교에서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 5, 6년 전에 대구와 제주에서 맨 처음에 도입이 됐고, 네. 그 다음에 작년 하반기와 금년 상반기에 걸쳐서 이제 위쪽으로부터 말씀드리면 서울, 경기, 인천, 충남, 우리 전북 그리고 전남에서 이제 그걸 도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우리 전북 같은 경우도 지난 3월에 이제 협약을 맺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2030년이나 40년 이 미래 세대를 살아갈 아이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역량을 키워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또 협업 능력, 소통 능력, 그리고 예술적 감성과 인문학적 소양, 자기 주도성 이런 역량을 길러줘야 되는데 그러한 역량을 길러주는데 최적의 프로그램이 바로 이 IB다. 그래서 IB에서는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을 기반으로 해서 학생 주도적 수업 그리고 논서술형 평가를 네.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제 학생 주도적이 아니라 주입식 교육 그리고 선택형 평가 이것이 이제 주를 이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만 몇 개월 만에 이제 이 IB 학교는 그 3단계가 있습니다. 관심 학교, 후보 학교,
인증 학교가 있는데 관심 학교. 이제 지금 우리 아이비 교육 하겠습니다. 이렇게 출발을 한 학교가 28개가 네. 초, 중, 고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후보 학교가 된 학교가 최근에 1개가 중학교에서 남았고 초등학교가 곧 나올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의 이 아이비 관심 학교들이 더 늘어나는 이 전북 교육을 통해서 또 새로운 변화가 예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교사들을 연수를 받도록 해서 그 선생님들의 역할이 거의 100%거든요. 그러니까 네. 가르치시는 거, 또 평가하는 거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아이비 학교로 선정이 된 데를 중심으로 해서 선도적으로 나가고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그러한 수업 방법과 또 평가 방법이 우리 전북 전체에 확산이 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교육감님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중점을 두고 계신 정책이나 교육 방향성도 궁금한데요.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이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학력 신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인데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총괄 평가를 이미 이번 달부터 지금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한 학기에 한 번씩 1년에 2번 총괄 평가를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의 문화를 수업 중심의 문화로 수업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 이런 문화로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력을 강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학력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아이들의 바른 인성이죠. 그래서 네. 바른 인성을 키우기 위해서 네. 문예체를 통해서 아이들의 심성을 순화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독서를 통해서 아이들의 또 인성을 제대로 길러줄 생각입니다. 네. 이번에 우리 학교 도서관에 사서와 사서 교사 배치율이 전국에서 우리가 끝에서 한두 번째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사립학교의 사서 교사 67명 그리고 공립학교의 사서 교사 TO는 101명을 충원을 해서 그래서 학교 도서관에 사서 또는 사서 교사를 배치해 가지고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향으로 우리 전북 교육이 더욱더 활기차고 신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실 계획인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2년 동안 우리 전북교육청 소속 모든 교직원들은 전북 교육을 확 바꾸는 전북교육 대전환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자평합니다. 이제 씨를 뿌리고 황무지에 씨를 뿌리고 이제 뿌리를 단단히 내리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줄기를 확실하게 세우고 활짝 꽃을 피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황무지에 씨를 뿌리고 또 뿌리를 내리고 활짝 꽃을 피워온 소중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재정 자립도도 낮고 또 1인당 도민 소득도 전국에서 가장 최하위권인 우리 전북이 살기 위해서는 먼저 경제가 앞서야 되겠지만 경제의 토대는 교육입니다.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경제도 살리고 또 전북을 살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우리 전북 교육의 중심을 확실하게 잡아주시고 또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면 확실하게 또 그 질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역의 인재를 키우는 일이 곧 지역의 미래를 키우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서거석 교육감님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도 꼼꼼한 교육 정책으로 학교마다 즐거운 배움이 함께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